이른바 탄저균 배달 사고가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변,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을 생화학무기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자 검찰은 오늘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안은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근데요, 지금 한국 정부가 탄저균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이 유행어에 빗대고 싶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른바 페덱스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의상 시사인 전문 기자도 외교부는 아직 미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방부는 내부 방침상 나가기 곤란하다고 밝혔다며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토론에 불참한 이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탄저균 사건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미 국방부 더그웨이 연구소가 페덱스를 통해 주한미군 평택 오산 공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발송한 지 한 달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 탄저균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한 미 국방부는 샘플을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날 한국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이틀 뒤인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탄저균 실험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2012년 11월부터 추진해온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 즉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한국 국방부가 2013년 10월 미국의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생물무기 감시 포탈 BSP 구축 협정을 맺은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3년에 그 협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 탄저균, 두창, 패스트 등 10여 가지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 탐지, 대응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이제 한미 공조 체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과 주피터 프로그램이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 주피터 프로그램 전체 4개 중에 일부를 같이 하기로 한 상태에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몰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팀장은 또한 지난 1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피터 같은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미군이 국내법인 감염병 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화학무기법은 탄저균을 제조, 배양하기 위해서 그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법은 탄저균을 분리 및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군으로부터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미군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고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 측의 국내법 위반을 확인해준 셈입니다. 결국 이 한국 정부가 확인을 해준 거죠. 우리 법이 탄저균을 규율하고 있는 이 체계에 전혀 맞지 않게 주한미군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 사항이 명확하죠. 유죄의 증거가 한국 정부가 보내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이 명확한 유죄의 증거죠. 그렇다면 이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죠.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결국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결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오산 기지뿐 아니라 다른 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이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피터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실태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한미군이 27일 주한미군 공식 보도자료 하나, 29일 오산미 공군 공식 보도자료 하나, 2개를 딱 낸 겁니다. 내는데 뭐라고 했냐면 there is no risk in the public. 공중에는 위험이 없다. 여기 일반 대중에는 위험이 없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살아있던 죽어있던 탄저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 국방부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물론 있겠죠. 예. 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개정이 필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본과 독일, 그리고 한국의 탄저균 관련 소파 규정을 비교한 결과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그 절차가 공정하고 적정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조사관은 이어 일본과 한국 소파에는 주둔 미군에게 주둔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반면 독일의 경우엔 미군에게도 독일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한국도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군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미국 외에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총 5개 국가에 78개소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내왔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군대에 가서 그 화생방 훈련하지 않습니까?